자식이 효도할 거라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 말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후를 자식한테 기대고 있는데 왠지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준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모르고 지나치시면 노후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자식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현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직장, 대출, 애 키우기. 정신없이 바쁩니다. 부모를 챙겨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하면 서운합니다. 명절에 안 오면 섭섭합니다. 아프다고 해도 바로 못 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서운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옵니다. 실망이 쌓이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반대편에 바로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착각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다 쏟아부었는데 자식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랑과 책임은 다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은 분들은 노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늦게 깨달은 분들은 아쉽게도 많이 힘들어지십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윤기범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살이십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으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질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내고 딸 결혼시키고 작은아들 사업 자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다 해줬으니 나중에 나도 편하겠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60 중반이 넘어서면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 나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대출이 많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기범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자식을 믿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을 유일한 노후 대책으로 삼은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옵니다.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이해할수록 관계가 편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생기면 자동으로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바라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 한 번 안 하면 서운합니다. 자식이 명절에 늦게 오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없으면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에게 베풀되 그 보답을 기다리지 말라. 어렵게 들리십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줬다고 해서 상대방도 반드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식에게 다 쏟아부은 건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하는 순간 사랑이 거래가 됩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내 몫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 돈이 있어야 관계가 편해집니다.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애 씨 69살이십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혼자서 자식 둘을 키우셨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노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씨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으셨습니다. 국민연금 꼬박꼬박 넣으셨습니다. 작은 적금 하나씩 들어놓으셨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실까요?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사십니다. 손주 용돈도 직접 쥐어주십니다. 딸이 엄마 용돈 드릴게요 하면 아이고 됐어. 엄마는 있어 하고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명절이면 서로 오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심리입니다. 사람은 부담을 느끼면 피하려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는 걸 알면 연락하는 게 두렵습니다. 찾아뵙는 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시면 가볍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감정적 여유를 만듭니다. 의존하지 않을 때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인생이 갈립니다. 노후에 자식과 사이가 좋은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빌리는 분들입니다. 자식이 엄마 이번 달 좀 어려워요 하면 그래 괜찮아. 나는 있으니까 걱정 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 남에게 의지하게 된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삶을 내가 단단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 눈치를 보며 살게 된다. 자식 눈치를 보고 사는 노후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활이 내 힘으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가 순수해집니다. 보고 싶어서 간다. 사랑해서 연락한다. 이렇게 됩니다. 돈이 관계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관계에서 부담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준비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자식한테 기댈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가슴 깊이 남으실 겁니다. 최동만 씨 74살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못 배운 게 아니라 자식만큼은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자식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셨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방법이 있고, 자식 집 근처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고, 좋은 요양 도우미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요양원은 비쌌습니다. 도우미도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싫다고 한 건 아닙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동만 씨 스스로가 불편했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매일 자문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혼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늙을 수 있었을 텐데.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돈은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젊을 때 돈이 없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돈이 없으면 선택권을 잃습니다. 선택권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삶의 질입니다. 돈이 있다는 건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자는 말입니다. 선택권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학에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존엄을 느낍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끌려다닌다고 느낄 때 우울감이 옵니다.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택권 상실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이 느낌이 쌓이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돈은 그 선택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쫓긴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리 갖춰놓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다음 일이 두렵다. 노후에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워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으면 매일 아침이 불안합니다. 오늘 또 자식한테 뭘 부탁해야 하나? 이러다가 더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결국 후회합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일한 노후 계획으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연락 한 통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관계가 편해집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자식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어야 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돈이 관계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관계에서 짐을 없애줍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세 번째,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게 선택권입니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치료받을지, 어떻게 여생을 보낼지, 이 모든 선택이 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선택권이 있는 삶은 존엄한 삶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삶은 매일 눈치를 보는 삶입니다.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잘 안 해줍니다. 자식 믿어라.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오늘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런 영상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 노후 이야기, 관계 이야기. 신이여, 여러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과 돈, 노후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래도 자식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이 더 현실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편하게 써주십시오. 저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식과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더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관계도 지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자식과도 행복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자기 삶도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